네, 설립총회 진행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는 설립총회가 끝난 후에 모두의 공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댄스 이모티콘 사용 및 이동은 잠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의 촬영팀 캐릭터는 현재 유튜브 라이브 촬영 중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촬영팀 앞쪽으로 지나가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의 설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광복이 이루어졌고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5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처장 정운용, 닉네임은 설림버거입니다. 저희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사 소개, 새로운 노동조합의 소개, 기존 노동조합과의 차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그리고 9호선 2, 3단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운수사업 외 부대사업으로 역사내 임대사업과 광고사업, 그리고 올바른 지하철 문화를 열어가는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몇 명에게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연간 27억 명입니다. 연간 27억 명을 나누는 수도권 시민의 발, 매출액 1조 5천억 원. 감히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운영 공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어디를 가도 125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복지 혜택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차별 직원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20년차 이상 직원이 정원의 약 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16에서 20년차는 3%, 11에서 15년차 7%, 6에서 10년차는 5%, 5년 이하 직원은 28%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발, 대한민국의 자존심, 이런 서울교통공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바로 심각한 적자 문제 때문입니다. 적자 문제의 주 원인으로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째로, 무인권 수송 지원과 환승 손실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권으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분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나라에서 정한 복지 혜택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은 단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놀라셨나요?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수년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발생하는 환승 손실금도 마찬가지죠. 둘째, 지나치게 저렴한 지하철 요금입니다. 수송 원가는 2,061원, 실제 운임 요금은 1,250원입니다.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껌값이지라는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껌값보다 저렴한 1,250원이기 때문이죠.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요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수 감소입니다. 이로 인한 상가 공실과 광고 수익 하락, 그리고 턱없이 낮은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지하철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약 35%나 급감하여 이에 따른 매출액도 매우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지방
도시철도의 지자체 지원금에 비해 서울교통공사는 턱없이 낮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5%의 낮은 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 지원금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입사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인파에 꽉 찬 지하철을 보아왔고 당연히 수익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모두 세금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심각한 적자 문제로 안전 예산 투입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구조조정을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하철 운영 공기업이지만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과 직원들의 처우는 매우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과 한국을 찾아주는 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망입니다. 저희는 비록 6, 7급 말단 직원들이지만 회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회사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인 노동조합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바른 노동조합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먼저 조합 명칭이 올바른인 이유는 저희 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지향하고 직원만을 생각하는 올바른 노동조합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 올바른 노동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올바른 노동조합은 공정한 서울교통공사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모임, 공정연대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위원장 토니, 부위원장 로빈, 사무처장 설림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바른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새롭고 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변치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 로빈님의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사무처장 설림버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된 조은호입니다. 제 닉네임은 로빈이고요. 이 닉네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올바른 노조가 기존 노조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첫째, 상위 노조 없는 오직 직원만을 위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조라면 진정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1, 2 노조는 상위 노조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상위 노조에 속해 있으면서 존재하는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위 노조가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운영진과 새로운 노조가 생기길 바라는 직원들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상위 노조가 존재함에 있어서 그들의 이념과 정책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 노조가 없는 정치적이지 않은 오직 직원만을 위한 노조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상위 노조가 없다면 기존 노조와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정치 노조가 되지 않겠습니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는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저희 정치할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도 안 됩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직원을 위한 노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기존 노조에서는 이를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보시고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 얻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직원들을 위한 노조를 만들기 위해 선택했고 이제 이것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합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위 노조를 두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조합비 줄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은 조합비는 조합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중복되는 복지 혜택은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재 1노조의 조합비는 기본급의 1.6%에 해당하지만 저희는 그의 절반인 0.8%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신입사원 기준 15,000원 정도입니다. 단, 지금은 체크오프가 불가능한 점, 설립 초기 조합비의 사용 목적과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원만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합비 사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투명할 것이며 필요한 곳에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모아주신 조합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존 노조와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노조가 갖는 가장 뚜렷한 점은 젊음입니다. 저희 집행부를 비롯한 공정연대의 활동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입니다. 그렇다면 MZ세대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버디버디를 시작으로 네이트온,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지금껏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왔습니다. 공정연대의 시작도 카카오톡과 블라인드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직원들과 소통했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메타버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MZ세대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어떤 틀에 갇혀있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노조가 앞으로 가질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인 노조 문화 만들겠습니다. 공기업의 문화를 떠올리자면 폐쇄적이고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처럼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기업이라고 인식될까요? 대개 공기업은 업무의 변화가 적으며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회사 구성원의 변화가 적다는 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의 문화는 수평적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업이지만 저희보다 더 보수적인 회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기업에서는 이를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LG전자 등 기업에서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MZ세대 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부르는 사기업 문화를 우리 노조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닉네임을 하나씩 정했습니다. 위원장은 토니, 사무처장은 설린, 저는 로빈으로. 조합원들이 저희에게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과 같은 직책으로 불리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닉네임으로 불러주신다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 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 노조에서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회사의 문화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서로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노조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달간 공정연대로서 활동하며 어떤 부분에서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이를 대변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 직렬별, 세대별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 더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꼭 변화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활동과 비전 설명에 대하여 발표를 맡아주실 올바른 노조의 토니, 송시현 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노조위원장 송시영 토니입니다. 제가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를 좋아해서 닉네임을 토니로 지었습니다. 괜찮나요? 예,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저희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신생 노동조합이기에 교섭권도 없어 제약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세대만의 참신하고 팩트를 기반한 논리적인 방법으로 불공정한 채용 문제를 공론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권익의 제보, 유튜브, SNS 챌린지, 오프라인 활동 등을 하여 공론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불공정한 채용 사태와 현직자와 취준생에 대한 피해, 근본 원인에 대하여 서울시장, 사장 등 여러 공직자분들과 젊은 공채 직원들의 불만과 현 상황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채용은 좌우의 논리와 이념적 접근이 아닌 채용법과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본질은 직원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창구가 있으나 이것이 사내에 알려질까 두려워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아 실제 신고 및 제보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진과 조합원이 모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직장 내 올바른 사내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노조 조합원이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입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다면 그것 또한 저희의 이미지도 안 좋은 법입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저희 회사 이미지는 매우 안 좋습니다. 만성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 구조조정 당하는 공기업, 불공정한 전환 채용과 이에 따른 채용 비리 등 언급되는 글을 보며 직원으로서 가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욕을 해도 내가 해야지. 남이 욕하는 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밌고 참신한 홍보 포스터, 문화제를 통한 재능 기부, 직원들의 아이디어 모음집 등 사측에 전달하고 공사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쓰려 합니다. 이제 막 설립을 한 단체인 만큼 길게 보고 회사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조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급단체를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노조에 비해 소수이므로 조직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족한 조직력을 보완하기 위해 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연대하여 부족한 조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일전에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던 건강보험공단과 힘을 합쳐 공정문화제를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분명 저희 혼자만의 행사였다면 언론의 주목도 상대적으로 덜 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닌 다른 6개의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으며 다른 타 공공기관도 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기업이 있다면 저희 발표를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저희 올바른 노동조합은 직원의 이익과 복리후생, 불공정한 전환 문제, 공사 이미지 개선 등 진정 직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신생 노동조합입니다. 힘도 부족하고 조직력, 노동조합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마음과 정신, 잊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나가며 운영하겠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조합 운영에 반영되어 잘못된 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하여 노동조합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인프라와 운영 역량 보아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3, 40년을 다녀야 되는 우리입니다. 저희 올바른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One more topic. 조용히 회사를 다니려던 우리 젊은 사원이 분노한 최초한 이유. 과거 선배님들이 화가 나 단체 행동까지 갔던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큰 주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저희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으로 입사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경쟁 채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직으로의 전환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인 전환에 대한 불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일까요? 비정규직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일반직과 함께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케이스의 채용 과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일반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계신 방법은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하여 일반직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모순되게 서울교통공사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전환입니다. 첫 번째, 협력업체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두 번째,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 협력업체 전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협력업체, 즉 용역업체로 입사한 직원들은 서울시의 안전업무직 직고용 정책으로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5월 28일에 있었던 구의역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구의역 사건이란 승강장 안전문 오작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이 혼자 작업하는 도중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직원은 외주업체 은성 PSD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혼자 작업하게 된 미시적 이유는 민노총에 참석하여 부재했던 상황 실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16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외주 분야 중 안전업무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의 전환입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국공 사태와 건보 사태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인한 전환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다릅니다. 이미 2016년 안전업무직 관련 용역업체가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2017년 7월 17일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일반직 직원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일반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안전업무직을 담당하지만 임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 안전업무직으로 분류된 직렬은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지원, 역무지원, 구내 운전, 모터카 및 철도 장비, 그리고 궤도 보수원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저희 올바른 노조는 일반직 공개 채용 과정이 버젓이 존재하며 수십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공기업 일반직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정책으로 한순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환의 과정을 요약해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환 과정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언급해드리면 동일 노동이 아니면서 동일 임금을 받고 심지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명분은 일반직과 동일한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울시 정책 발표 이전부터 안전업무직과 별개로 애초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일반 업무직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렬은 식당 조리, 목욕탕 관리, 이발소 운영, 매점 운영, 운전기사, 지하철 보안관입니다. 인원도 꽤 많습니다.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약 33%, 430여 명에 해당하는 일반 업무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 테이블, 동일한 승진 제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일 노동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임금 테이블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시 정책들로 전환된 직원들이 바로 일반직 임금 테이블을 갖게 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계진데요. 기존에 없던 급보 테이블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경력 3년 미만은 7급보로 편입되었으며 2, 3년 뒤 자동으로 7급으로 승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경력 3년 이상의 무기직 직원들은 일반직 7급 직원들과 똑같은 임금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직 전환 후 또 하나의 특혜를 받습니다. 바로 7급보에서 7급으로 건너뛸 수 있는 승급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첫 번째 노동조합은 무기직 직원들이 7급보로 전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측에 주장하였고, 이에 사측은 자체 시험을 허용합니다. 이 시험은 일정 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만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일반직 직원들은 자체 시험이라는 특혜에 대해 사측이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평가이므로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패스 or fail만 있을 뿐이며 떨어져도 3년 뒤엔 자동 7급 승급일 텐데요. 당시 무기계약직이었던 승강장 안전문 직원 한 명은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시험은 시험 당일 컨디션에 좌우되므로 시험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첫 번째 노동조합에서는 탈락자를 전제로 한 승급시험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즉 시험 보지 말고 급보라는 것도 만들지 말고 바로 7급으로 전환해주라는 것이었죠. 이 기조의 뜻을 맞춘 530명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40명만 시험에 응시했으며 93.8%의 합격률로 일반직과 동일한 7급으로 당해 바로 승급합니다.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은 재시험을 요구합니다. 사측은 이를 또 수용합니다. 하지만 결국 두 번째 승급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기직 경력 3년 이내 전환 직원은 승급시험 특패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일부는 시험을 치러 1년에 두세 호봉 승급하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 잠식입니다. 공공기관은 총액임금제에 따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일반직으로 편입되는 직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총액임금 예산이 늘지 않는다면 그 초과 비용은 일반직 임금 테이블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첫 번째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잠식이 없다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카드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초기 전환비용 편성부터 잘못되어 총액 임금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편입분만큼 늘어나지 않았으며 승급시험 특혜로 1년에 두세 호봉이 승급된 직원으로 인해 현재 기존 직원들은 임금 잠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잠식과 총액 임금제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들로 인한 무분별한 전환과 특혜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처음부터 일반직 정규직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다음의 경쟁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교통공사 승강장 안전문 업무직이라도 주황색의 무기직 공채와 노란색의 일반직 공채일 때 경쟁률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도시철도공사의 2020년 무기직과 일반직의 경쟁률을 보시면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날까요? 무기직과 일반직 모두 정년이 보장되지만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그리고 승급체계 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2020년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공채 전 직렬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질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총 지원자 36,000여 명 중 35,913명이 일반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쟁을 지향하고 필기시험으로 인한 채용이 공정하냐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교통공사의 협력업체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공정했을까요? 아닙니다. 2019년 9월 감사원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연구했으며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내용만을 쉽게 풀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협력업체 채용에서부터 지적이 시작됩니다. 2015년부터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한다는 계획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공사 임직원, 이사, 노조위원장에게 부정채용 청탁을 하여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협력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철도장비 운전 분야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채용하기로 했으나 결국 무면허자까지 채용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반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는 불합격했어야 할 지원자들을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적으로 나뉩니다. 서울특별시는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채 전환 완료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했다는 점, 전환 비용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채용과 전환 방식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일체의 평가 절차도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그리고 입직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번째,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에 대한 친인척 고용 세습 비리와 능력의 검증 부재도 지적했습니다. 이때 공사에서 자체 조사한 친인척 수와 훗날 감사원이 공사 자회사를 포함한 재직자 기준으로 조사한 친인척 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85명 중 246명이면 약 20%입니다. 즉 전환직의 5명 중 1명이 친인척으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또한 1285명 중 492명은 일반직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전환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급시험 특혜에 대해 지적합니다. 이 승급시험에 변별력이 미흡했고 시험 응시를 거부한 자들에게까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자체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공정한 전환인가요? 이에 대해 올바른 노조 입장이 아닌 일반직 공채를 거친 평범한 직원으로서 외칩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전면 무효화하세요. 그리고 국민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희는 사람의 정규직화가 아닌 일자리의 정규직화를 원합니다. 또한 서울시, 사측, 노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정, 그들만의 사회 정의, 그들만의 대의인 전환이었음을 인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콜센터 직고용, 자회사 전환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거치는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지방공기업법 제63조 2항에 따라 능력의 실증 과정을 거쳐주세요. 서울교통공사의 불공정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누구는 말합니다. 개인마다 출발선이 다르니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희는 그분께 되말하겠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건 공채생도 마찬가지며 그러한 출발선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혈연, 지연, 학연, 학력, 배경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시험 NCS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정은 현재 83만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디 공정과 상식, 반칙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입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내서를 캡처해 주세요. 모두 캡처하셨나요? 저희 이제 출범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 기념할 수 있도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예, 이제 막 춤추셔도 됩니다. 저희 오늘 출범식 여기서 끝내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끝낼게요. 저희 모션 보시면은 하트 있거든요. 하트. 그냥 빨간 배경에 하트로 돼 있는 거 있는데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트. 끝낼까요?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범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출범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